네, 리스트에 이어서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딕셔너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PPT 보시면은 책 구경하기와 저자와 소통하기가 있는데요. 네, 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한 번씩 눌러 찍어봐 주시면은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딕셔너리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해시 기반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리스트를 설명드렸을 때, 그 배열 기반, 그 선형적이라고 했었잖아요. 순서가 있는 그런 자료 구조라고 했었는데, 딕셔너리는 해시 기반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네, 그 해시 기반으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 꺽쇠와 같이 이렇게 선언이 됐는데, 딕셔너리는 이 주름진 괄호로 선언이 되고요. 이거를 쓰는 데가 몇 가지인데, 해시는 여기 안에 각 원소들에 대해서 키, 콜론, 값, 이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키 하나, 값 하나, 콤마, 키 둘, 값 둘. 이게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딕셔너리에서 모든 원소는 키와 값이 쌍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와 값이 쌍으로 있다. 이게 다른 점이고 딕셔너리는 해시 기반이다. 해시 기반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 해시라는 게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딕셔너리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딕셔너리 특성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해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해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해시란 게 무엇인지 알기 전에 어, 해시가 엄, 해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누군가의 연락처를 검색할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전화번호를 검색하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이름을 입력하고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름과 매칭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죠. 이 연락처에서 아까 말했던 기능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열로 한번 구현하는 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름 테이블, 그러니까 이름만 쭉 나열된 테이블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름에 해당되는 전화번호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름 1에 해당되는 전화번호 1 테이블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위치는 같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 테이블 0번째에 있는 이름 1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이름 1에 대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테이블 0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두 개의 테이블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모두 테이블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것을 구현할 때 코딩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이에요. 성능. 왜냐면은, 음, 여러분께서 코딩 테스트 문제를 푸실 때, 어,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제출한 코드와 정답이 모두 일치하는 정확성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제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구현한 코드가 모든 출력값을 내는 효율성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그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원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동작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성능, 시간 복잡도를 꼭 알아야 돼요. 네. 일단 이걸 알아두시고 그렇다면은 이름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름을 검색할 때마다 이름을 검색하고 이 이름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찾는 과정을 한번 네, 따라가 봅시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름으로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이름 가지고 검색을 해요.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찾으려면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검색을 해야겠죠. 하나하나 검색을 합니다. 여기 홍길동이 있죠? 네,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이 있으면은 이 홍길동이 이름 테이블 3번에 있죠. 그쵸? 이 3번에 있죠? 그러면 여기와 이 전화번호 테이블에서 이 3번에 있는 전화번호를 반환해 주면 돼요. 그렇죠? 로직은 간단하죠. 근데 중요한 점이 이거는 시간 복잡도가 5n. 여기서 n이라는 거는 뭐 테이블의 이 개수겠죠. 이 개수만큼 시간 복잡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이 맨 마지막에 어떤 이름 O가 있잖아요. 얘를 어, 보통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진 않겠죠. 외우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하는데 얘를 한 10번 정도 연락처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10번 모두 다 우리는 이 이름을 끝까지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복잡도가 ON이라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예. 가장 최악의 경우에 순자 탐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원소를 탐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크기만큼 이 탐색이 될 수 있어요. 이름을 한 번 찾을 때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한 번만 찾을 때는 부담이 없는데 이걸 계속 찾을 때마다 모든 테이블을 뒤져야 한다면은 테이블 크기가 커진다면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락처를 구현을 했을 때 시간 복잡보다 ON인 거는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은 이름을 탐색할 때마다 모든 테이블을 뒤져야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온 게 해시고요. 네. 이거는 해시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안 지워졌네요. 이 주름진 괄호로 선언하고 어, 추후에 배울 셋이랑 다른 점은 이 셋도 이렇게 이 주름진 괄호를 사용하는데요. 이 셋은 키 값 형태가 아니라 값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셋은 뭐 1, 2, 3 이런 식으로 값만 있고 딕셔너리는 뭐 A, 1 이런 식으로 키 값이 한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주름진 괄호는 똑같지만 이 내부에 있는 원소를 선언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한 건데요. 네. 일단은 뭐 맨 밑에 있는 건 해시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그냥 알아두시고 예. 해시가 없다면은 연락처를 구현할 때 시간 복잡도가 ON인 로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시를 활용한다면은 어떻게 될 수 있냐? 활용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는 아까 이 이름을 검색할 때 이 이름과 일치하는 그 이 이름과 일치하는 거를 이름 테이블에서 찾고요. 이름 테이블에 찾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덱스와 일치하는 해시 테이블에서 해시 테이블이 아니라 이름과 일치하는 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전화번호 테이블에서 그 전화번호를 반환했죠. 네, 그렇죠? 바로 이 전의 상황이요. 네. 이름 테이블과 전화번호 테이블이 있고 이 이름 테이블에서 이름에 해당되는 위치를 찾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전화번호 테이블에서 내가 찾은 이름 테이블의 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에서 전화번호를 반환했죠. 하지만 해시를 활용하면요. 이 이름 자체를 인덱스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이름 자체를 그 인덱스화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달라진 게 이 해시 함수가 생겼는데요. 홍길동을 해시 함수를 적용하면은 이 3을 반환해요. 그러면은 이 3이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가 찾는 이름이 어딨지 하고 이름 테이블 하나씩 뒤질 필요 없이 해시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요. 해시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키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반환해줘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가지고 바로 전화번호를 탐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찾는 게 아니라 해시 함수를 활용해서 어, 이 이름에 해당되는 인덱스는 여기네 하고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5,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빠른 분들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시 함수를 어떻게 구현하냐? 그리고 해시 함수에서 만약에 어떠한 이름이 있고 어떠한 이름이 있는데 동일한 인덱스를 반환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책에 자세히 자세히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해시를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해시를 구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딕셔너리에서는 이 해시가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시의 내부 동작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러면은 이 키 자체가 인덱스가 돼서 되게 효율적으로 탐색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설명드린 이 해시 함수를 적용하는 로직은 딕셔너리에서 안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정도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딕셔너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딕셔너리를 그러면은 어떻게 생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딕셔너리는 해시 기반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를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배워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주름진 괄호를 사용하고 각각의 원소가 되게 키 값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콜론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현된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딕트라는 거는 딕셔너리를 참조하고 있는데 이 딕셔너리는 네, 값, 값 이렇게 쌍쌍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그 내부 원리를 그냥 맨 처음이니까 이렇게 내부 원리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나타낸 건데 이 23, 23, 25, 25, 211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에 있는 키 1, 키 2, 키 1, 키 2가 있잖아요. 아까 그 해시는 키 자체를 해싱 함수에 적용해서 인덱스로 활용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키 1을 딕셔너리 내부에 있는 해싱 함수를 적용하면은 어떤 인덱스가 되겠죠. 키 2도 그 딕셔너리 내부에 있는 핵심 함수를 적용하면은 이런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키 1과 키 2를 통해서 이 값에 이렇게 접근할 테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이 딕셔너리 내부적으로는 이 해싱 함수를 통해서 어떤 거를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맨 처음이니까 설명드린 거고 네. 우리가 실제 딕셔너리를 활용할 때는 이 키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딕셔너리를 활용할 때는 이 키를 통해서 바로 밸류에 접근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밸류에 접근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이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이 키 1, 키 2에 해당되는 인덱스들을
딕셔너리 내부에서 해싱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부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됐다는 것만 알 수 있고 뒤에서는 그냥 이거를 생략하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한 다음에 딕 키 1. 그러면 키 1에 해당되는 밸류 1. 밸류 1이 반환되고요. 그다음에 딕 2. 딕 키 2 하면은 키 2에 해당되는 밸류가 반환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한 번에 생성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도 많이 해요. 키와 밸류를 나눠서 키를 따로 정의하고 그다음 밸류를 따로 정의합니다. 그다음에 이 딕트 함수를 활용해서 이 내부의 집으로 얘랑 얘랑 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나 생성되고 이렇게 하나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아까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키 1에 해당되는 값 볼 수 있고 키 2에 해당되는 값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해시가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사실 이 키와 밸류가 이렇게 쌍으로 저장된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딕셔너리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는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방법이었고요. 네, 바로 생성하는 방법, 그다음 집을 활용해서 키 따로 밸류를 따로 이렇게 정의하고 이거를 묶어가지고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딕셔너리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딕셔너리에 접근하는 방법은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get이라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get이라는 거는 여기다 이 인자로 키를 넘겨주고 get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그 키에 해당되는 값을 반환해요. 값을 반환하고 이 값이 없을 경우에는 none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어, 값이 없을 때도 none을 반환합니다. 뭐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dict A1, B2, C3 아까 이제 해시 함수 설명 끝났으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어, 빅점 get 한 다음에 a를 하게 되면은 1이 반환됩니다. 왜냐하면은 a 키에 해당되는 값이 1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딕 get d 하면은 지금 키가 딕에는 a, b, c가 있기 때문에 d라는 키는 없죠. 그래서 none이 반환돼요. 이거 아까 리스트랑 잠깐 비교해 보면요. 얘는 해시 기반이기 때문에 바로 시간 벅차부터가 1이죠. 근데 아까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어떤 원소를 찾든지 간에 순차 탐색을 했죠. 순차 탐색을 했기 때문에 리스트에 내가 원하는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시간 벅차부터가 5n이 걸렸단 말이에요. n은 리스트의 길이고요. 하지만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서는 어, 내가 찾는 키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키에 해당되는 값을 반환하거나 이러한 과정 모두 시간 벽잡도 1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 자체를 인덱스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어, 어떤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빠르게 리스트보다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딕셔너리의 접근. 아까 get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꺽쇠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직관적이긴 한데요. 꺽쇠 안에 키를 넣어주는 식으로 직관적이긴 한데 중요한 점. 아까 get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은 none을 반환했잖아요. 없으면은 키에 해당되는 값이 없으면은 none이 반환되는데 얘는요. 없으면은 키에 에러가 발생. 네. 아까 get이랑 다릅니다. 없으면 에러가 발생해요. 네.
여기는 잠시 틀렸는데 꺽쇠의 시간 복잡도 역시 1입니다. 패시니까요. 네, 접근한 건 무조건 1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해당 값이 없을 경우에는 키 에러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류가 났을 때 이 키 에러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걸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딕셔너리를 활용하는데 키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 꺽쇠 연산자를 사용할 때 없는 그 키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야지 이걸 보시면 돼요. 네. 딕 A 이렇게 꺽쇠를 하게 되면은 이건 직관적이죠. 네. 당연히 키 A에 해당되는 1이 반환됩니다. 이거는 쉽죠. 네. 그래서 음, 만약에 그래도 꺽쇠를 활용하겠다 이러면은 이 if else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꺽쇠로 이 키에 해당되는 값을 받아오고 싶어 하는 경우에 만약 키가 없어요. 그 키가 없으면은 그 키 에러가 발생하죠.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 뻗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키가 있는지 이렇게 if문으로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if else 패턴을 익혀 두시고 이 꺽쇠를 활용해서 그 특정 키에 해당되는 값을 얻어 오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초급자분들이 당황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거를 알아두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키 밸류쌍이 1이 나면은 잠시만요. 여러분 아까 그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까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네. 이전에 있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새벽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이기 때문에 네, 저 약간 정신을 잠깐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약간 네, 이 슬라이드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키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 엘세문으로 체크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시간 복잡도는 당연히 1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 값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딕셔너리 값을 변경할 때도 역시 꺽쇠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 키 에러, 키 에러를 조심하셔야 되고 는 연산자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C가 있는데 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3인데 5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가장 많이 쓰이긴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딕셔너리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데이트인데요. 업데이트는 인자로 딕셔너리를 받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 보통 키 밸류를 하나만 추가할 때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딕셔너리가 이미 있는데 다른 딕셔너리를 한 번에 추가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딕셔너리가 이렇게 있어요. 딕트는 A에 해당되는 뭐 A1, B2, C3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딕셔너리를 추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업데이트 한 다음에 내부에 이렇게 딕셔너리를 한 번에 넣어주면은 한 번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A에서 A에서 E까지 이 딕트의 키를 출력해 보면은 D와 E에 대해서도 밸류가 정상적으로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다른 딕셔너리에 있는 다른 딕셔너리에 있는 내용을 기존 딕셔너리에 한 번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스인데요. 키스, 모든 키를 확인합니다.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키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보면은 A, B, C가 있죠? 반환된 걸 보면 딕트, 키스, A, B, C 이렇게 가져오고요. 보통 이런 패턴을 많이 활용해요. 보통 이런 많이 패턴을 활용해요. 네.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딕트에 키스가 있고 여기다 이제 키를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뭐 저는 이렇게 출력을 했지만 딕셔너리 키에 대해서 이 값을 보고 뭔가 연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반복문 패턴을 많이 활용합니다. 네, 키를 보고 뭔가를 해야 될 때. 네. 그리고 키와 밸류 모두 확인하고 싶다 하면 아이템스를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아이템스 같은 경우에는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튜플 형태로 반환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패턴도 중요해요. 각각 딕셔너리를 순회하면서 키 값을 받아오고 키와 값, 이 쌍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KV 이렇게 찍어보면 A1, B, C3인데 뭐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때 뭐 키, 값 모두 알아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아이템스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반복문을 순회하는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이 패턴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딜리트 같은 경우에서는 A1, B, C3 있으면은 뭐 특정, 네. 일단 만약에 A1을 삭제한다. 그러면은, 네. 이게 삭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삭제된 후에는 이렇게 되겠죠. 얘도 시간 복잡도가 1입니다. 그리고, 전에 걸 시간 복잡도 설명 안 드렸는데, 네. 앞에 거 시간 복잡도를 설명 안 드렸는데요. 네. 설명 안 드렸는데 설명드리면은, 키스 아이템스 모두 시간 복잡도 5일에 가능하고요. 네, 5일에 가능하고 보통 반복문을 도면서 모두 순회를 하기 때문에 이 반복문 자체의 연산 횟수는 딕셔너리가 만약에 키가 n개가 있다면 n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키스에 있는 키스 자체 메서드는 시간 복잡도 5, 1이고 그다음에 이 반복문을 순회하면서 네, n개에 대해서 키스가 n번 호출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n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반복문에 대한 보통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키스에 해당되는 거는 키스 자체만으로는 시간 복잡도가 1인데요. 보통 이렇게 반복문을 쓰기 때문에 보통 이 반복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 키스가 n번 호출되겠죠. 여기서 이 반복문은 연산을 n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스 자체는 시간 복잡도가 1이고 이 반복문은 n번 연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스도 똑같아요. 아이템스도 똑같습니다. 아이템스도 네, 똑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네, 딜리트까지 했죠. 팝, 팝도 삭제하는 건데요. 키에 해당되는 원소를 삭제하는 건데, 얘는 반환값이 있어요. 딜리트는 반환값이 없었는데, 얘는 반환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팝 A, A 키에 있는 A 키에 해당되는 그 딕셔너리 네, 를 삭제한다 하면 이게 삭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삭제가 되면은 이제 B2, C3이 낫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팝은 반환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를 반환하게 되면요. 얘가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삭제되는 얘에서 이 값이 반환이 돼요. 그래서 1이 반환이 돼요. 삭제되는 버킷에 값이 반환된다. 이게 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딕셔너리 사용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그 키와 밸류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키가
뭐든지 키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키는 뮤터블 객체는 키가 될 수 없어요. 뮤터블. 그러면 뮤터블 객체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뮤터블 객체는 이렇게 되는데요. 리스트, 셋, 딕셔너리 같은 거는 키가 될 수 없어요. 키가 될 수 없고 이뮤터블 객체, 변경 불가능한 객체, 뭐 인트, 플로트, 풀, 뭐 스트링, 튜플, 튜플 이런 거는 네, 리스트의 원소가 아니라 딕셔너리의 키가 될 수 있어요. 딕셔너리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키가 될 수 있어요. 이뮤터블 오브젝트는 그 딕셔너리의 키가 될 수 있고 뮤터블 오브젝트는 딕셔너리의 키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이 코드를 보면요. 여기 부분을 봅시다. 네. 지금 맨 첫 줄은 정수를 키로 만들려고 했죠. 그렇죠? 정수는 이뮤터블 오브젝트니까 오케이 되고요. 이거는 이보다는 얘가 낫겠군. 정수를 키로 만들려고 했는데 정수는 인트형이므로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 문자열을 키로 만들려고 했어요. 문자열도 이뮤터블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 튜플을 키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죠? 튜플도 이뮤터블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코드는 에러가 나지 않아요. 불변객체이고 사용 키로 전부 사용 가능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요. 리스트를 키로 만들려고 했어요. 리스트를 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리스트는 뮤터블 오브젝트죠. 그렇죠? 뮤터블 객체이죠. 변경 가능한 객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키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 예외로 가요. 예외로 가서 에러를 찍어보면은 unhashable 타입이라고 해요. 리스트를 키로 쓸 수 없기 때문에 unhashable 타입 이건 키로 만들 수 없는 타입이야. 리스트는 unhashable 타입이야 하고 에러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딕셔너리를 키로 만들려고 했죠. 그렇죠? 딕셔너리 역시 뮤터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 딕트는 unhashable 타입이야. 키로 만들 수 없어.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타입이 다 키가 되는 건 아니다. 뮤터블은 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꺽쇠를 사용할 경우 키가 없으면 키 에러가 발생한다. 그래서 if else문 패턴으로 써야 된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중복키를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음, 딕셔너리는 그 이 키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그거를 인덱스로 활용하죠. 근데 키가 같은 게 있어 버리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되겠죠? 그렇죠? 키의 값을 기준으로 인덱싱을 하고 그 인덱스를 활용해서 접근을 빠르게 하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키가 중복될 수는 없어요. 동일한 키를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딕셔너리를 만들기 전에 고민해 볼 게, 키가 중복되진 않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키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딕셔너리를 만들 수 없고, 뭐 리스트나 뭐 튜플 이런 걸 활용해야겠죠? 리스트나 튜플은 그냥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컬렉션이기 때문에 원소의 값, 뭐 중복이 되든 어쨌든 그거에 관련 없이 그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저장하죠. 근데 저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값이 중복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키가 있을 때는 딕셔너리를 활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네, 그 리스트에 이어서 딕셔너리까지 2주차에 알아봤습니다. 리스트와 딕셔너리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료 구조 컬렉션이기 때문에 그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린 이 메서드나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서는 전부 다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오는 거는 이미 필터링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모두 숙지를 하시고 코딩 테스트를 대비해야 뭐 문법 때문에 다시 막혀가지고 뭐 파이썬부터 다시 공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이 정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꼼꼼하게 전부 다 익힌 다음에 코딩 테스트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